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이번 주에 또 활기찬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초반에 좀 비오고 후반에는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열대야도 뭐 왔다고 하니까 정말 날씨 변화가 요새는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태풍 소식 있고 하다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이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안 오기를 바라야죠 뭐. 지난주에 좀 이슈가 많이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작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고 갈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2.24%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9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47%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반기 때 대부분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고 다우는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우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상대적으로 아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 있는 지난주에는 대표적으로 테슬라랑 넷플릭스였겠지만, 이 두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실적이 잘 나오거나 혼조되거나 하지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상반기 내내 달려온 빅테크 기업들, AI 관련주 기업들, 요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 하고 있는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 좀 삐끗하는 모습 같은 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동안 많이 못 간 다우지수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S&P 500 기업에서도 조금 못 갔던 기업들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좀 중요한 게 있었고요. 미국, 영국 다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은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나왔는데 요게 6.3% 나왔습니다. 예상이 7.3%로 좀 잘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고, 지난 1분기에는 4.5% 나왔으니까 1분기보다 오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예상보다는 너무 안 나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 이제 올해 목표치를 좀 달성을 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은 이거 나온 날도 사실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반응해서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었고, 하지만 확실히 뭔가는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5.2% 나와서 지난번 수치랑 같기는 한데, 요걸 세분화돼서 보면요, 16세에서 24세 요 젊은 층에 이제 막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이제 좀 이제 신입생이죠. 요런 이제 실업률이 21.3%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20.8%인가 해서 그게 이제 최고치였는데, 요번에 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목요일 날 대출 우대 금리, LPR 금리라고 하죠. 요게 이제 주택 금리, 요런 것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요런 거랑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내리는 걸로 이제 많이 부양책을 쓰는데, 요게 1년물이랑 5년물이 있습니다. 특히 5년물이 이제 장기가 보통 이제 장기물이 주택시장에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5년물 같은 경우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물이 3.55%, 2년물이 4.2%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 잠깐 이제 장이 반등을 하고 다시 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내놓든지 투자자들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어떤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상은 조금 우울한 상황인데, 이제 올 하반기에는 3분기나 이제 3분기 넘어가서라도 뭔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간 소매 판매 이제 0.2% 나와서 예상치보다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 이제 지난달이 55였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예상치 정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주택 착공이 143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148만 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신규 주택 착공이
지난달치보다도 떨어지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안 나왔다. 요거는 좀 악재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찌 보면은 부동산 업체들한테는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그 다음 날 나왔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사실 좀 쇼킹했어요. 왜냐면 이게 416만 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420만 채였거든요. 지난달에 430만 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어들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경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팔집이 없대요. 기존 주택 나와 있는 거는 팔집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지만 뭐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확실히 지금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인구의 이제 이동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구조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주택은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를 하는 DR 홀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 그날 차익 실현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금요일 날 다시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라웠던 소식이 있었죠. 영국의 인플레이션. 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9% 나왔는데 예상치가 8.2%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월치가 8.7%였으니까 확실히 큰 폭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좀 많이 이제 고무적인 수치이기는 했었고요. 다음 이제 금리 결정에서는 원래는 50bp 정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5bp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중에서는 굉장히 안 빠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좀 빠지면서 좀 고무적으로 이런 고무적인 어떤 기대치가 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이제 뭐 요거는 다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제 어떤 결과 나왔다 정도만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금융주들 다 잘 나왔잖아요. 은행주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모건 스탠리도 역시 잘 나왔고요. 다만 이제 골드만삭스가 조금 안 나왔는데 요 골드만삭스는 말씀을 뒤에 가서 이제 실적 얘기 다 하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실적 잘 나왔고 이제 수주 밀려 있는 게 좀 상당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 요게 이제 테슬라는 실적 잘 나왔고 잘 나왔지만 이제 마진이 조금 줄었죠.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조금 줄었고 EPS 올라갔고 구독자 좀 많이 증가를 했고 하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그 다음날 실적 발표한 다음날 한 10% 정도 떨어지고 금요일에도 한 1점 몇 프로 떨어졌고요. 넷플릭스도 한 8%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총 한 10% 정도 주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는 오늘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잘 나왔죠. 역시 이제 그 중국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도 견조하다. 그 미국에서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BM도 실적 잘 나왔고요. TSMC는 이제 이걸 실적 잘 나왔다고 해야 돼요. 이게 뭐 사실 이제 수치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제품 쪽에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좀 선반영된 것들이 전자제품의 이제 그 수요 감소라든지 반도체 수요 감소가 어찌 보면 이제 선반영이 돼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요거는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존슨앤존슨 실적 잘 나왔고 필립 모리스 그리고 DR 홀튼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골드만삭스랑 좀 대조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S&P 500 기업 내에 실적 발표를 한 모든 기업이 한 75% 정도가 EPS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시트라고 이쪽에서 이제 통계치가 나온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EPS 이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같은 기간 내에 EPS를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게 한 75% 정도 되는데요. 5년 평균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이 정도로 한 2주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EPS를 예상치 상회한 게 한 77%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2% 정도 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 상회를 얼마나 했느냐, 예상치 상회했는데 상회 얼마나 했느냐 봤을 때 6.4% 상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기간에 지금 75% 상회한 기업들이 예상치보다 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6.4% 정도 상회를 했어요. 근데 5년 평균치를 보면 요게 한 8.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시트에서는 같은 기간 대비로 이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시작이 조금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기업들 실적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우드, 요새는 이제 한국에서 우리 돈나무 누나 이야기 많이 안 하는데 캐시우드가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최근에 본인의 이제 그 플래그십 ETF죠. 이노베이션 ETF에서 중국을 손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노베이션 ETF가 지금 AUM이 크기가 이제 그 시가총액이 한 9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2020년에 중국이랑 신흥국을 많이 담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캐시우드가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조치가 중국이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중국이랑 신흥국이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것 같다라고 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펀드 내에서 비중이 한 25%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중국을 많이 거의 대부분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제 부동산 문제죠. 역시 이제 중국이 계속 부동산을 한 번에 크게 잡았었고 몇 년 전에 지금 계속 부양을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과 엮여 있는 부채 문제. 지금 중국은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마다 바뀌어가면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 부채지만 이름만 바꿔서 좀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 문제 요거에 대해서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D.com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텐센트, 핀두오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상황이 바뀌면 다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 펀드 같은 경우에는 ETF 같은 경우에는 주목하고 있는 거, 집중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코인베이스, 로쿠, 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크 자산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소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뭐 산업 생산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전반적으로 부진한 느낌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소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골드만삭스, 요거는 골드만삭스 실적이 아니라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액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카드 사용액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빚져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빚져서 카드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자산 건전성을 좀 파악해 봤을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예금이 똑같이 줄어들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뭐 분할 납부라고 할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한국에도 있잖아요. 요 리볼빙 서비스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리볼빙 서비스 사용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 수준을 그 이전 수준보다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 사용액은 증가를 하지만 빚은 늘어가지 않고 힘들어하지는 않다. 그래서 갚을 때도 제대로 제 시기에 다 갚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수치를 봤을 때는 미국의 소비가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데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에서는 주장하는 건 그런 겁니다. SVB 사태가 올해 초에 발생했잖아요. 그 사태 이후로 은행들이 지금까지도 대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금리 환경 내에서는 분명히 장기적으로 요거 대출도 잘 안 되고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봤던 간에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골드만삭스가 매출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 EPS는 조금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냥 이렇게 보면 EPS가 3.08달러 나왔는데 예상치가 3.94달러니까 상당히 안 나왔는데 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가 사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발생을 했고요. 그날 실적 발표한 날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그린스카이라고 이제 그 개인 대출하는 이런 쪽에 이제 개인 금융 대출 회사인데 요거를 인수를 했거든요. 22.4억 달러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SVB 사태로 터지고 좀 안 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팔고 그냥 자산 운용업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22.4억 달러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손실이 이번에 일회성으로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기존에 이제 경영진이 이미 투자자들의 경고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상 실적 발표한 걸 딱 봤더니 뭐 이 일회성 비용 빼면은 나쁘지 않았다 실적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날 주가는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참전 본격적으로 이제 과시를 내놓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 오피스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AI 구독 서비스 이제 가격 공개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내고 있던 거에 월 $30 추가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딱 분위기가 시기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계속 테마가 불고 이제 그거 관련돼서 주가들을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도움이 되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로 저희는 요렇게 현금을 창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입자 구독수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차차 나오겠죠.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금 창출의 방안을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폴레 다들 아시죠? 요게 이제 비레크만이 예전에 투자했다가 한번 물 먹고 진짜 존버 해가지고 다시 수익 엄청나게 내고 나온 그런 종목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치폴레를 아마 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가성비 식품으로 굉장히 좋죠. 뭐 이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고 하다 보니까 팁도 줄 필요 없고 뭐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음식들이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그때 가서 먹었던 거는 그 뭐 타코나 이런 것도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컸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맛도 있는 이런 집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한 $2,100가 넘어요. 한 주에. 그렇다 보니까 주식 분할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최근 계속 주가가 좋았는데 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올 거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음식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돼서 주가도 좋았고 실적도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동에 진출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이 뭐 할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진출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매출처, 밸류에이션을 추가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긍정적인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항공주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공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요. 델타 항공이 뭐 2분기 뭐 최대 실적 발표할 거다 뭐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데 실적이 다 좋았는데 주가의 향방은 굉장히 달랐어요. 델타 항공도 실적 발표한 날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뭐 무난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날 6%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모든 항공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이슈 하나는 지금 파일럿들하고 재계약 중이거든요. 근데 파일럿들이 과거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도 좀 그랬는데 이제 뭐 계속 취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일럿도 마찬가지고 스튜어디스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그 시프트를 돌면서 집에서 쉬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수당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든 시간을 상대적으로 보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존폐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럿들의 연봉 계약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거의 한 3, 4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그게 거의 소급적으로 3, 4년간에 이제 그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연봉 인상이 한 3, 40% 정도씩 돼요. 그래서 향후에 몇 년 동안 10몇 %씩 매년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 연봉 인상 정도로 계약했던 것 같고요. 이거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파업까지도 지금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정도가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젯블루, 과거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이거 커뮤니티 이런 데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젯블루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이제 더 이상 파트너십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수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한데요. 이게 아무래도 항공사들이 뭐 델타 항공 뭐 이런 거 빼고는 취향하는 데가 한 100군데 뭐 요 정도씩 되는데, 요거를 서로 이제 그 얼라이언스를 맺어가지고 확대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블루랑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개별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야기는 많이 드리는데, 이게 유가의 변동에도 좀 영향이 있고, 가격 결정권이 티켓의 가격 결정권이 사실은 항공주에는 많이 없어요. 평소에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향하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갑자기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이 몰리면서 가격 결정권을 좀 가지고 가다 보니까 유리한 입장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항공주는 투자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공주가 각광을 받고 이제 그 지금 피크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런 데에서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별적인 항공주보다는 JETS라고 그 항공주 ETF가 있습니다. 요걸로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을 개별 주식보다는 많이 뭐 안 낼 수는 있지만 여러 개 항공주를 다 담고 있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지금 팔 집이 없다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DR 홀트는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DR 홀트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예요. 그래서 중저가 주택을 가장 많이 이제 커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집이 기본 주택 팔 게 없다 보니까 신규 주택으로도 수요가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포트폴리오에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이제 금리가 거의 피크, 뭐 금리를 인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피크를 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잖아요. 이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유지가 된다라든지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 대출 금리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더 불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수요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거의 50% 이상 박살이 났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금리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은 사실 괜찮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DR홀트는 자주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디즈니가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바이거가 이제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케이블 채널 쪽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파트너사를 좀 찾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ESPN이랑 NFL, MLB 그리고 NBA 이렇게 협상을 조금 얘기했다라는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ESPN이랑 NFL, MLB는 인터뷰를 거절했는데 NBA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했고요. 파트너십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ESPN이랑 워너브라더스 뭐 여러 군데에서 스포츠를 중계하는 데가 NBA, NFL, MLB 이런 데랑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중계권에 대해서. 이거를 ESPN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고 NBA나 MLB 이런 데에서 지분 투자를 섞는다고 하면 거의 이제 관계사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할 수가 있는 거죠. 독점을 하고 뭐 워너브라더스나 이런 데에다가 아마존도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하니까 거기에다가 중계권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서 수익이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PN이 매각하는 거는 뭐 바바이거 입장에서도 조금 아깝고 하니까 이런 파트너십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가 있냐면, ESPN이 이제 그 OTT 스트리밍 환경으로 완전히 넘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아무래도 이런 호재랑 맞붙어 가지고 지금 디즈니 좀 부진한 이런 주가에 원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즈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오는 뉴스가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수요일 날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FOMC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있는데 뭐 이건 크게까지 뭐 중요도는 높지만 시장에서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내구재 주문도 목요일 날 준비돼 있고 금요일에는 이제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있고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 지표 뭐 FMC를 비롯해서 많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거의 피크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까지 다 발표되면은 시총 기준으로 미국 내 50% 기업은 다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해즈브로라든지 NXP 세미컨덕터즈, 뭐 도미노 피자 이런 데 발표하고요.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루이비통, GM 이런 데 발표하고 수요일에는 메타, 코카콜라, 퀄컴, 보잉, 램리서치, 치폴레 목요일에는 아마존, 마스터카드, 맥도날드, 컴캐스트, 프라다, 인텔, 포드, 허쉬, 오틀리. 금요일에는 엑슨모빌, P&G, 쉐브론, 에르메스, 콜게이트. 딱 들어보시면 기술주랑 소비주 이런 게 발표가 이번 주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도 최대한 많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는 싶은데요. 참 시간이 좀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주제 같은 것도 막상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장비도 막 챙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 이런 실적들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커뮤니티에 어닝카드나 이런 것들 올리잖아요. 그런 데를 참고하시고 제 인스타그램 뭐 하시면 그걸로 편하게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